사업가이셨던 아버지는 평생을 몸바쳐 작은 사업체를 일궈내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그만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암 선고를 받으셨고 5년간 힘겨운 투병 끝에 결국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두 아들은 모두 자신이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쓰러진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와 5년간 지극정성 간병하고 병원비 일체를 부담한 장남과 아버지 대신 부도 위기에 처한 사업체의 운영을 맡아 단기간에 회생시킨 차남. 과연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 유산 상속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요, 이제 분쟁을 벌이는 형제의 얘기인데 사연을 소개를 해보죠. 네, 일단 사연 주신 분은 50대 남성이고 이 형제 중에서 차남인 분입니다. 이 아버지가 계셨는데 5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지방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이분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이 회사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가꾸고 제법 이제 규모도 키우고 사업도 잘 됐었는데 그러다가 5년 전에 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회사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요. 그때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쓰러져서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장암이 또 발병했었고 결국 5년 전에 5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업체 그리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유산 이 상속 문제를 두고 두 형제가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분쟁이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재산이 좀 꽤 있었는가 본데 어느 정도 됐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딱 쓰러지신 시점에 예. 그때 이제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했었는데 차남이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러지고 차남이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요. 부도 직전의 상황에서 굉장히 탄탄한 사업체로 5년간 변모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남의 공은 굉장히 크다고 일단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탄탄한 그런 업체가 됐으니까 차남의 공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아버지 유산은 집과 뭐 주식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집과 약간의 예금 같은 거 포함해서 한 5억 원 상당의 재산에다가 또 지금 현재 회사의 가치가 대략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총 15억 정도를 상속 재산으로 지금 남겨놓으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아버지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면 뭐 형제에게 반반씩 나눠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상식인데 지금 이제 이 재산의 어떤 가치의 증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여도에 따라서 이 형제가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하나 좀 짚어보는데 장남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나요? 자, 아마 아버지가 지방에서 사업을 할 때 장남 같은 경우는 이미 결혼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서울 큰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퇴원하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집에다 모시면서 5년간 암투병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아주 극진히 이 아내하고 같이 간병을 했고요. 수술 때마다 아버지 모시고 가고 아내하고 둘이서 병수발 들고 병원비 뭐 약값 아버지 생활비 전부 충당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으로서는 그 뭐 상당히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장남도 아버지를 간병한 이 기여도는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간병을 해왔던 장남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주장을 하는데 차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부도 직전에 회사를 잘 맡아서 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나의 재산적 가치가 더 높다라고 지금 차남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차남은 장남의 말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년 동안 수발한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여도에 있어서는 내가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일단은 형은 서울 가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 사업체를 같이 운영을 했었다. 그리고 부도가 났을 때 내가 가서 지인한테 돈 빌리고 또 집을 담보로 해서 기사회생해서 딱 회사를 살려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게 다 네 덕분이다라고 얘기만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더욱이 아버지의 재산 자체가 거의 다 회사 지분이 크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는 그래도 나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냐라는 주장입니다. 예. 오늘 뭐 사연 보내주신 분이 뭐 형제간의 어떤 재산 상속 문제라고 하지만 동생이 이제 사연을 보내줬단 말이죠. 차남이죠. 차남이 궁금해하는 것이 어떤 걸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차남 입장에서는 재산 증식에 있어서 내 공이 더 큰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예. 일단은 부친 사업을 직접 이끌어왔는데 형하고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 궁금증은 형도 기여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 이 기여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금증 하나는 저희가 뭐 설명드린 것처럼 아버지 사업을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형과 같이 이 재산을 나눈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업체가 있잖아요. 그 사업체를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들어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남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 재산이 15억이 된 게 왜 됐겠느냐. 나 때문에 15억이 된 거지. 예, 예. 원래는 부도이익이었으면은 아버지 예금이나 아버지 원래 가지고 있는 집도 다 어찌 보면 없어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회사를 키워서 탄탄하게 만들어서 15억이라는 상속 재산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내 공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법정 상속분대로 나눌 때는요, 이제 약간 똑같이 나누면 좀 불합리한 상황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한테 다 해당됩니다. 근데 이 차남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서 정말 특별하게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저도 원래 이 차남, 저는 일단은 차남 쪽에 좀 더 손을 더 들어주긴 하는데 5년 동안 아버지를 또 병수발했다는 부분 역시 그럼요. 이건 역시 또 특별한 기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재판부에 만약에 이 재판까지 가게 된다고 해도 네. 판사도 굉장히 머리 아플 만한 그런 사건인 머리 것 아프다고 같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기여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기여분이라고 민법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기여도의 판단 기준 두 가지입니다. 이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이, 근데 여러 명일 수도 있지만 이 상속 재산의 증가라든지 이것들 기여했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부양을 했을 때 둘 다 해당돼요. 차남은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고 또 장남은 아버지를 특별 부양했는 게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한 개만 했다 그러면 한쪽이 많이 좀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둘 다 비슷한데요. 이거를 돈으로 이제 입증을 서로 해야 됩니다. 차남은 내가 감으로써 얼만큼 기여가 됐다. 또 장남은 아버지가 내가 5년간 모시면서 아버지한테 기여한 게 얼만큼 있다. 이 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재판부에서 이 돈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90%로 좀 매기기는 좀 쉽지 않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근데 되겠구만.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만약에 이제 정말 법정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차남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이 0이 될 수 있었던 걸 5년간 15억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둘 다 우리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 달라고 하면 아마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물론 장남도 특별한 기여를 했지만 이 재산 증식의 기여도가 큰 차남 쪽에 손을 좀 들어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기여분을 인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총 재산이 상속재산 15억이죠. 그럼 기여액이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럼 3억을 차남한테 먼저 줍니다. 그럼 나머지 12억이 남죠. 이제 그걸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은 그래도 차남 쪽이 조금은 더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기여도 이제 주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차남이잖아요. 그 회사 가치가 한 10억 정도 되고 네. 또 집하고 예금 나눈 게 한 5억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집하고 예금에 대한 부분과 회사와의 관련된 부분을 좀 협의하에서 누가 더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판사라면 이 판사는 조정을 예. 붙여야 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요. 싸움 시켜가지고 뭐 저도 생각하기에 재판까지 가면 차남한테 많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센트로 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금액으로 정하기도 한데 금액으로 뚝떼뿌리 뿌면 나중에는 나누는 게 적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면 좀 많이 좀 대화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런 상속재산 분쟁은 조정을 많이 붙입니다. 조정해서 조금 현명한 판단, 아버지를 모셨던 부분도 돈으로 비록 측정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많이 좀 인정된다면 동생이 좀 많이 가져가지만 형이 좀 납득할 만한 어떤 수준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한테 왕창 이 돈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장남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도를 받는다면 저 돈 차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걸 돌아가신 아버지가 바랄까요? 그다음에 형제간에 우애는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제목은 5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형하고 사업을 이끈 동생과의 재산 분쟁인데 딱 누구 편을 들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건데, 그러면 그 유산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운영은 누구고
또 지금의 이 아버지가 했던 재산을 누가 더 갖고 있는지를 동생과 형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여도를 너무 따지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